이번 영상은 블랙펄입니다. 블랙펄. 우리나라에서는 중생입니다. 한 나무에서도 사실은 일찍 익는 열매들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생이다 중생이다 이걸 갖다가 따질 때는 한 60~70%가 익는 그 시기가 적절한 숫기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한 나무에서도 익는 숫기가 제각각이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유색 일본종이 좌등근 같은 경우는, 홍수봉이나 좌등근 같은 경우는 익는 기간이 무려 2주 정도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열흘은 되는 것 같아요. 참 이 수학에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저는 품종 선택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시 수확입니다. 일시. 한꺼번에 수확이 가능해야 된다. 물론 100%가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한 70% 정도는 그 일시에 수확이 가능하다면 그만큼 노동력이 또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골라 따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도 4년차예요. 블랙펄 4년차. 아무래도 이게 똑같은 토양 조건일 때, 항상 우리가 수세가 약하다, 세다를 얘기할 때는 같은 토양 조건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콜트도 기셀라처럼 왜소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물 주지 않고 양분 주지 않으면 일반 대목도 외성 대목만큼이나 외성화 시킬 수 있죠. 그렇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토양 조건일 때 이 블랙펄은 확실히 수세가 한 중간 정도, 중하는 아일지라도 중간 정도는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키우기가 어떻다? 아주 수월한 품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블랙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포스팅을 해서 올려드렸죠. 열매적인 차원에서, 열매적인 부분에서 브룩스와 그리고 코랄 샴페인 A형과 아주 유사하다. 맛과 풍미와 숫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또 우리가 농사를 짓는 우리 입장에서 굳이 그걸 갖다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왜 블랙펄이 브룩스가 아닌 블랙펄을 더 좋아하냐 하면요, 똑같은 조건일 때 얘는 크림슨의 접목이 됩니다. 브룩스는 크림슨의 접목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얘는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외성화 효과, 그리고 조기 결실성, 원체 잘 열리기 때문에 굳이 조기 결실성을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여튼 전정 측면에서는 크게 제가 해드릴 게 없습니다. 너무 단순하고 수세도 잘 잡혀서 그렇게 세지 않아서 이건 관리하기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사람에 비하면 아주 유순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블랙펄. 근데 미국의 블랙펄 자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일단 단단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과가 단단한 측면에서는 자료하고 유사하고, 열과에 강하다라고 미국 자료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국내에서는 재배력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고, 일단 몇 년 지켜본 바로는 열과에는 약한 편입니다. 반드시 비가림에서 재배를 해야 된다는 거. 하기사 미국하고 그 강우량의 비교 정도가 비교가 되지 않죠. 거기는 비가 오는 둥 마는 둥 내리다가 말라버릴 정도고, 우리는 80mm, 100mm 오기 때문에. 여튼 작년에 저희 영덕 지역에서, 영덕기술센터에서 그 시식회를 했는데 작년에 블랙펄이 1등을 먹었습니다. 버건디펄을 제치고 러시아팔 강구 1호를 제치고 1등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맛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강하고 열과에는 약하다. 그거로 반드시 비가림이 돼야 된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정 크게 차이 없습니다. 요거는 더 단순하겠죠. 항상 저는 길이 얼마요? 얼마? 50에서 흔히 자름 전정, 또 절단 전정,
우리 뭐 압축한다 그러죠.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50cm 아래 이 연차 부위 아래에서 꽃눈이 들어왔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차 부위 아래에서 꽃눈이 들어온다는 거. 요건 아직 뭐 나무가 유목이라서 그렇게 많은 꽃눈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카메라만 들면 비행기가 지나가고 개가 짖고 닭이 울고 뭐 저 보십시오. 위에 나왔지만은 50cm가 안 되지만 위가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여기를 끊어서 다시 키운다라는 개념으로. 네. 이거는 좀 자르면 되겠다. 자, 위에 닭발이 있죠. 네. 이렇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이런 상황일 때, 자, 이런 상황일 때, 자, 이렇게 자르는, 요거는 이제 결과지니까 두고, 요런 경우에 자르는 방법이, 여기를 자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를 자르는 방법이 있죠.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위를 압축하는 방법이 있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아예 여기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죠? 쉽게 말하면 이 가지가 뭡니까? 굴뚝이죠, 굴뚝. 연기가 빠져나가는 굴뚝이잖아요. 그래 이해하시면 쉽겠죠? 여기를 막아버리면, 여기를 잘라버리면 굴뚝을 아예 막아버리는 거니까 아래쪽에서 강하게 반발하겠죠. 그죠? 여기서 다 결과지로 튀어나오겠죠. 그렇지만 여기만 자르고 50% 정도를 튀어둔다라는 말은 그만큼 위로 올라가는 에너지가 절반 정도는 위로 올라간다는 그 차이겠죠. 이해되십니까? 내가 여기에서 결과지를 많이 받고 싶다. 혹은 주관형에서 주지를 많이 받고 싶다. 그럼 아예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그죠? 숨구멍을 아예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 차이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여기를 잘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너무 짧아요. 한 30cm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자, 요것도 조금 복잡하죠. 아주 복잡합니다. 조금 짧긴 하지만 너무 위가 복잡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받겠습니다. 이렇게 자르기만 하다가 언제 열매 따냐,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 아래쪽에서 꽃눈이 충실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꽃눈들이 수세는 제어할 것이고 위쪽은 나중에 멀리 내다보고 내가 어떻게 관리를 편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아요. 뭐 생각하기.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열매만 많이 열면 소방차를 빌려서라도 수확하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뭐 사다리 뭐 높이 올라가는 거 개념치 않겠다. 이제 바깥쪽으로 나온 이런 결과지는 좀 길게 놔둬도 상관없다 그랬죠. 수간의 햇빛을 가리는 건 아니니까. 자, 여기도 조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내향지는 결과지를 하더라도 조금 짧게 이렇게. 블랙펄은 과지의 형태는요, 단과지와 중과지 위주로 관리하십시오. 단과지, 중과지. 장과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장과지는 요 주지상에 화속 내지는 이런 단과지 형태로 열매를 붙이면 될 것 같고요. 축 늘어지는 긴 과지를 욕심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요, 원체 잘 열리기 때문에 오히려 수간을 가린다든지 너무 위를 복잡하게 한다든지 또 너무 많이 열리게 해서 과일을 잘게 한다든지 그런 역효과를 가져올 것 같아요. 충분히 그냥 편안하게 단과지나 중과지 위주로 관리만 해도 열매의 양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잘 열리는 풍산성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열매도 자라지지 않고요. 자, 요거 한번 공부해 보실게요. 자, 여기서 쭉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여기에 연차 부위가 있죠. 연차 부위가 잘랐어요. 제가 잘랐는데 여기에서 밑에서 어떻게 해요? 반발을 하지 않았어요. 특히 수영 잡을 때 짧게 잘라서 여러 개의 가지를, 주지를 받고 싶은데 잘라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결과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럴 경우에는요,
이럴 경우에는 한 번 더 잘라주세요. 뭐 바로 그 자리를 잘라도 되고 약간 위를 한 번 더 잘라주세요. 네, 이렇게. 요 기부 바로 위에 눈이 많죠. 여기서 반발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럴 때는 한 번 더 잘라주면 됩니다. 네, 이거는 결과지로 삼고 싶은데 뭐 결과지는 충분히 있고요. 근데 아래쪽에 눈이 없죠. 보세요. 아래쪽에 눈이 없죠. 이럴 경우는 없애는 겁니다. 이제 이리 자르면서 이렇게 또 질문을 하세요. 왜 어떤 거는 짧게 잘라서 결과지를 만들고 또 어떤 거는 왜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느냐, 그 차이가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그 차이는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실게요. 수세가 나무가 너무 세, 열매의 양이 없다라는 말이죠. 수세가 너무 셀 경우에는 단과지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수세를 잡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단과지로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나무는 4년 차인데 수세가 차분하잖아요. 이미 수세가 잡혔잖아요. 그러면 굳이 여기에다가 또 단과지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차라리 잘라서 나무의 수세를 북돋우는 것이 더 낫겠다는 거죠. 어떨 때 이제 과지를 만들고 안 만들고의 차이입니다. 제 기준에서. 자, 이것도 지금 뭐가 불만이 많아요, 지금. 네, 아예 위를 잘라서 밑을 반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요 나무는 끝은 잘라주라 그랬죠. 귀찮더라도 끝은. 예. 그게 오히려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이게 얼마나 풍산성이냐 하면요, 이 꽃눈이 지금 어디까지 나왔냐 하면은 요 과지에서 보이실려나? 초점 잡기가 이 지금 이미 요까지가 꽃눈이에요. 요까지가 꽃눈이네요. 요 눈까지가. 여기서부터가 잎눈이에요. 잎눈과 꽃눈을 구별하는 방법. 초점이 지금 안 잡히죠. 잎눈과 꽃눈의 구별. 그래서 여기를 꺼내주면 되겠다. 그죠? 잎눈은 남겨야 되니까. 그래, 잎눈은 남겨야 이 결과지가 어떻게 해요? 영속성이 있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블랙펄은. 하여튼 아주 무난하다. 요 수탉이 2마리인데 전원성은 잡아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대부분의 품종을 개시명도 키우고 KGB도 키우고 주간형으로도 키우는데 요 블랙펄은 주간형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요, 아주 무난해서 주간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요 품종은 어떤 수형으로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블랙펄에 대한 설명은 평이한 품종이어서 큰 설명은 없을 것 같습니다. 블랙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